자, 이 사진 보면 가장 매력적인 부위, 워낙 논리 정연한, 그렇죠? 단어 구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 중에 하나죠. 눈, 코, 입 다 나왔고요. 코와 귀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요. 예, 귀가 잘생겼어요. 치아, 예, 고른 치아. 치아가 이렇게 돌출된 분들이 대체적으로 치아가 튼튼하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치아가 좀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옆에서 볼 때 광골도 많이 나왔고요. 예. 입도 약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광골이 많이 나올수록 좀 별나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이 말을 보니 지식과 경륜이 깊으세요. 좀 뾰족하게 생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선비 스타일이죠. 선비. 유시민 이사장께서는 말을 잘하지만 말을 잘합니다. 실제 말이 탁 하면 잘하는데 왜 말 잘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죠?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은 신뢰가 안 갑니다. 네, 응변에 뛰어나신 분 맞습니다. 이순선 선생님, 이선순 선생님, 지성인도 맞습니다. 아, 고주희 선생님 답입니다. 말을 하실 때 신중하게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이 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확실하기 전에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은요, 사실 비밀주의예요. 나의 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확실하다 할 때 딱딱 털어내고 꺼내는 분입니다. 또 깊이 생각해서 또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굉장히 인간적인 분의 하나입니다. 인간적인, 예, 인간성이 참 좋습니다. 다만 인간성이 좋다는 것은 뭐죠? 내가 즐겁고 재밌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덕도 있다. 약간의 변덕도 있다. 척언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 맞습니다. 아, 보고 보죠. 엘라TV 선생님 맞습니다. 척언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시민 이사장은 꼼꼼하고 치밀합니다. 본인의 내면이나 사생활을 절대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철저한 비밀주의다.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낸다. 그 외에 사이드로 이야기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하실까요? 답은 1번 한다, 2번 안 한다. 정치한다의 1번, 안 한다의 2번 2번. 걸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각자 적어주세요. 네, 적어주십시오. 예.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별로 없고요. 거의 2번으로 보셨네요. 맞습니다.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분이 66세 이후에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즉 앞으로 4년 후가 아닌 그 차차기나 차차기에서 한 번은 언급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안 나간다 하지만은 에이 모르겠어 하고 나올 가능성은 한 번은 있다. 이렇게 언질하고 싶습니다. 네, 65세에 안 됩니다. 70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오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눈 옆에 보시면 눈 옆에 주름이 자글자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사실은 도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 재밌게 살았다. 즐겁게 살았다. 하다 보니까 눈에 주름이 간 거예요. 이제 저런 부분을 갖다가 뭘로 보느냐면 그래서 이 유시민 이사장의 얼굴을 보면 저거는 사회생활 너무 열심히 한 흔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런 사주를 가지고 저는 이제 용어를 쓰자면 딱 한마디 쓰겠습니다. 상관폐인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상관폐인이라는 것은 말을 조리 있게 또 단어 선택 이런 걸 매우 잘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분은 상관폐인이라도 조금 다른 것이 말을 함부로 턱턱 내놓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단어 선택을 하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니면 워낙 단어 선택을 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보기보다는 유시민 이사장이 생각이 많다고 보입니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가 있으면 한번 책을 읽어본다든지 할 경우가 많고요. 깊이 파는 스타일이죠. 파는 스타일입니다. 엄청나게. 강의를 해도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분이세요.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 김남국은 더합니다. 김남국 씨는요. 김남국 씨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악하고 이래서 자기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유시민 씨는 번개 공부를 합니다. 우닥닥 보고 그냥 나가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고 그렇습니다. 미리 알고 있던 것을 한번 훑어보는 거죠. 이분의 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좋게 드러나고요. 호감 있게 드러납니다. 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특징입니다. 그것은요. 네. 그래서 운은 60대 중반부터 매우 좋아지지만 이분은 반대로 정치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누구의 서포트를 한다든지 이건 맞습니다. 자, 운이 좋은 것과 지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쓰는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묵 선생님, 유시민 씨의 목소리는 좋죠. 좋지만은 목소리가 약간 굵지 않고 뭐 가늘지 않고 한데 사실은 유시민 씨의 목소리는 많이 들으면 조금 피곤할 수는 있어요. 좀 피곤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으면 그렇습니다. 예. 조곤조곤해서 그런가요, 이분이?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2-3시간은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이분 그 사주의 특성상 이분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이요. 이분 눈썹이 보면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분 눈썹이 진하죠. 방향이 진한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분 눈썹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이분의 눈썹과 성향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황나경 선생님 다음에 저희가 이 선거가 끝나면 뭐 김용옥 선생님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기 내면 하나씩 꺼내지고 왕창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비선실세 같은 그런 느낌도 지금은 아니겠지만요. 네. 산신령 눈썹이다. 미니님 끝부분이 아래로 쳤어요. 맞아요. 눈썹 끝부분이 아래로 처졌죠. 네. 심사숙고형이다. 눈썹이 처져서 의리파라고 생각하시나요? 고집이 세게 보인다. 자, 고집이 세 보이는 거는 눈썹은 그 사람의 곧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썹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보는데요. 저거는 눈썹이 두텁고 약간 아래로 터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거의 일자형의 눈썹인데 끝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걸 젊었을 때는 거의 일자 눈썹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럼 뭡니까? 치고 나가고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좀 여유롭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이런 강인성도 보이기도 합니다. 예. 눈썹이 두껍고요. 또 미골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노력하며 살았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왼쪽 사진을 보면 광골의 탄력성 이런 것도 대단히 대단히 좋습니다. 네. 미님님도 깊게 생각을 해서 많이 처졌다. 그래서 처졌다 하시고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광골에 힘도 있고요. 입 주변도 힘도 있고 하지만 다만 한 가지는 짚고 싶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급할수록 목소리가 변화한다 했는데요. 맞습니다. 유시민 씨는 성격이 좀 급해요. 확 밀어붙이는 급한 성향이 있습니다만 이걸 스스로 차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단 말이죠. 맞아요. 이분 굉장히 마음에서 끌어오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다 보니까 눈이 처지고 또 눈썹도 처진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돌아오는 게 손해라는 걸 본인이 느꼈어요. 그래서 자중하다 보니까 눈썹이 내려오고 눈이 내려간 거죠. 진중권 씨가 이마가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저분 말하는 게 억지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님 이마 보여드릴게요. 이마 넓죠? 이마 색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마가 깨끗하죠? 깨끗해요. 넓고 좋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진중권에게 마지막으로 봐준 거죠. 논리적으로 치게 되면 진중권 깨갱 못 당합니다. 네. 그리고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가 좀 어리잖아요. 몇 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봐준 거예요. 예. 싸워봤자 결국은 손해거든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님이 앞머리 내리시는 거는 괜찮은 거죠? 저희가 항상 이마를 이렇게 올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려야죠. 왜냐하면 저 머리가 내린다는 것은 유시민 작가가 실제로 이게 무엇을 부리는 분이에요. 선생님도 모르시죠? 이분 은근히 옷 같은 거 신경 쓰는 분이에요. 제가 알리로를 가끔 보는데 옷이 바뀌는데요. 나름대로 딱 세팅을 해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부리는 분이에요. 보기보다. 그래서 조금 젊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요. 저 머리를 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보니까 상이 완전히 보이네요. 잠깐만요. 예. 저 코 보십시오. 코가 쭉 내려왔잖아요. 특히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콧방울이 빵빵합니다. 콧방울이 빵빵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공격과 방어에 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팍팍 치고 들어가잖아요. 저 부분이 넓은 분들이 일찍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마까지 좋으면 뭡니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익감이나
또 아니면 남편감을 구하실 때 저쪽 넓으신 분을 구하되 색이 깨끗해야 됩니다. 깃볼주름 저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손이 뽀얗다. 자, 맞아요. 에덴 동사님, 맞아요. 손이 뽀얗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자, 손이 뽀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손이 뽀얀 것은 뭐죠? 왜 그렇죠? 손이 뽀얀 사람은 왜 어떤 점이 좋을까요? 손이 깨끗하고 약간 길게 되면 대인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구죠 그 사람? 린다 김. 린다 김 같은 경우에도 손이 약간 길면서 뽀얗죠. 뽀얗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의 특징이 주변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대인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로비스트가 아닌 대인관계가 좋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작으면요. 예, 아니면 기대 살 수 있습니다. 기대 살고 머리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성이 손이 너무 작으면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집니다. 손이 너무 작으면 그렇습니다. 현용 선생님 감사합니다. 손이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 그 신체와 비교해서 손이 작다 크다 하고 또 발도 크다 작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비해서 손이 크다 하면 뭡니까? 일을 많이 해야죠. 다른 사람보다 설거지 2배로 해야 되겠죠. 네. 손이 크다는 것은. 그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손이 작으면 일을 계속 시키면 커질까요? 힘든 일을 안 시킬까요? 커집니다. 안 커져요? 네. 오창수 선생님, 난 손은 작은데 발은 크다고요. 네. 그럴 많이 수 있겠네요. 돌아다니시면 예. 그럼 발로 뛰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손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라는 뜻이고. 자, 그럼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이, 아이들한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삐딱하게 걷는다든지, 말투가 이상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해왔다 했을 때, 네. 그 습관 자체가 다시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면 걸리는 시간 우리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명리학이나 그 사주학 또 인상학 좀 있으면 제가 수상학도 막 여기서 할 겁니다. 수상학, 손금 보는 거 이런 거까지 제가 이야기할 건데요.